청춘이 정성 안 맞았을 때 정서가 어떻길래?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해 가느냐. 이 세상을 주어진 시간 동안 살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 다른 길을 가기로 내가 선택했다면 그때부터 야단 맞지 않고 욕먹지 않고 잘하려는 그런 생각. 딱 1초라도 사진을 찍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 사진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서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곳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사진들도 찍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마지막 특강에 와주셔서. 저는 소개받은 대로 강재훈이라고 합니다. 사진기자 생활을 28년째 하고 있고요. 사진 작가, 예, 사진가로도 열심히 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숭의여대에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대학교 2학년 딸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를까? 네. 제가 어제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 딸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봤었습니다. 딸아, 사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없어. 사진 수업을 하거나 특강을 할 때 여러 차례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진은 매트릭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사진은 이거 방송용으로 괜찮은가요? 사진은 똥입니다. 왜 제가 방송용어로 불가한 말까지 쓰면서 말씀을 드려봤냐 하면 열린 마음, 예, 자유로운 생각. 나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사진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이렇게 재미난 일을 할 수 있구나.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사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표현 도구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필기 도구.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붓, 네. 손가락, 우리가 쓰는 말, 네. 표현 도구 중에 사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사진을 표현 도구로 써보신 적이 있나요? 아하하하. 네. 오늘 저랑 이렇게 만났으니까 오늘 만난 인연으로 앞으로는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더라도 찍기 전에 어떻게 해본다? 생각을 한번 해본다. 내가 이걸 그냥 눈에 보이니 단순히 찍는 게 아니고 나 아무개만 생각하는, 나 아무개만 볼 수 있는, 예. 그래서 남과 다른 그렇게 사진이 찍혀진다면 그게 이제 개성 있는 사진이 되고 표현되어지는 사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까요? 네. 장애를 가진
권경욱이라는 친구인데요. 실제 제가 신문기자 생활을 하면서 취재로 만났던 친구입니다. 경상도 어딘가에서 대학을 다니는 장애인이 아주 장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알아보니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을 하니까 선생님 문자로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말을 못하는 장애인인가? 그래서 저도 문자로 연락을 하고 만나는 장소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혼자 자취를 해요. 대학생인데 대학교 2학년. 여기도 2학년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몸을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건 발가락 말고는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밝게 정말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다 찍고 컴퓨터 작업도 다 하고 그래서 이걸 내가 사진으로 취재해서 우리 독자와 세상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몇 장의 사진을 조합한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따로따로 한 장씩 보시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자기 사진을 발가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말하자면 셀카를 찍는 거죠. 저렇게 찍은 셀카를 자기 블로그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사진을 잘 찍는 거예요. 이제 재미있는 표정도 지어가면서 글씨를 발가락으로 써요. 근데 우리 경욱 씨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제 앞에서 글씨로 써 보여준 거예요. 나는 하늘을 나는 새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전화기의 문자도 발가락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저 정도 할 줄 알면 분명히 밥을 발가락으로 먹는 것도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중요한 건 자취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밥도 혼자 짓고 설거지도 다 여러분들 제가 괜히 막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욱 씨 같은 이야기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우리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정말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어디서 왔죠? 엄마 배? 맞습니다. 무엇이 될까요? 잘 모르죠? 네. 이게 20대 초반에 무엇이 될 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걱정이 없죠. 근데 그래서 청춘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길이 천지사방에 수많은 가지가 널려 있습니다. 결국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해 가느냐. 내가 이 세상을 주어진 시간 동안 살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무엇이 나오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되죠. 네. 이 앞에 있는 강재훈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말하자면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사진 특강을 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화학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하여간 대학교 4학년 즈음에 이걸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지 이걸 계속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사진을 해보기로 결심하고 반대급부라는 게 있죠. 부모님들이 돈 들여서 여기까지 교육을 시켜놨는데 다른 길을 가기로 내가 선택했다면 그때부터 야단 맞지 않고 욕먹지 않고 잘하려는 그런 생각. 예. 그래서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진을 연속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사진인지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동생학년교실이라는 교실 이름 보셨습니까? 예. 강원도 동강입니다. 네, 동강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줄배를 스스로 이끌고 가는 학생들이고요. 강을 건너온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갑니다. 여기 선생님과 앉은 친구 혜진이만 정규 학생이고 좀 전에 옆에 있던 학생은 우음도라는 예전의 섬에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누나가 학교 가면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를 따라오면 선생님께서는 옆에 책상을 하나 주고 저렇게 누나와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자, 지금 연속 이어지는 사진들은 이제 앞에 흑백으로 보여줬던 그 우리나라의 분교라는 그런 학교들이 있죠. 분교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분교들이 폐교되는 학교가 많은 거예요. 아, 폐교가 되고 나면 어떻게 남아있을까 싶어서 또 찾아다닌 모습이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라는 게 정부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예전에 아이들만 있으면 산골, 섬, 어디든 도서벽지에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시켰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폐교를 시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그 학교 운영 전체 비용에 비해서 학생이 한 명 있는 학교 이런 곳은 이제 그 경제 논리에 조금 덜 맞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폐교를 시켜 나가는데 좀 전에 보셨던 혜진이나 처음에 나왔던 에스더나 이런 친구들처럼 이렇게 혼자 있던 아이가 폐교가 되면 심리박, 20리박 읍내학교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91년부터 이 학교들의 모습을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야 되겠구나. 처음에 생각은 기록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기록의 생각을 넘어서서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에게 강재훈의 이야기로 전달하고 싶다.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사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따뜻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어디에 있을까? 예. 너무 경쟁이 심하고 똑같은 교육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어쩌면 지금 동생학년이라고 저렇게 그 교실 이름을 써붙일 수 있는 아이들. 예. 저학년 교실은 동생학년, 그러면 고학년 교실은 형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교실 이름이 너무 예쁘고 재밌게 지어 있네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7명이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예, 자치죠, 자치. 예.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지만 어린아이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이어지는 사진들 일부 보면 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추밭으로 변했죠. 예. 자, 이런 사진을 또 찍다 보니 생각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 고추는 누가 심었을까? 누가 심었죠? 예.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아직도 고향을 지키고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봄이 오면 빈 땅이 손바닥만큼만 있어도 놀리질 못하신다. 네. 설사 나중에 추수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을 놀리시지 않는 어르신들께서 그 사진을 학교에다가 고추를 심고 또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아이고 저 풀을 어떡하지? 좋은 방법이 있죠. 소를 가서 매놓으면 소가 뜯어 먹으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동생 데리고 온 사진 보이시죠? 새벽에 일어나면 엄마 아버지는 전부 고추밭, 배추밭으로 일을 하러 나가고
동생은 징징거리고 있고 나는 학교를 가야 돼요. 예. 우리 여기 다 착하게 생긴 우리 여학생들께서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생을 업고 학교에 왔어요? 어떡하죠? 혼자 어느 교실에다 가둬놓을까요? 네. 자, 저런 모습이 또 중요한 건 그 동생을 데리고 온 순애만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그걸 받아준 그런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은 책상 위에 혼자 앉아 있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 사람이 사람을 나누는 세상이구나. 이 사진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따뜻하게 찍어서. 예. 자랑 한 가지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셨지만 여기에 찍혀진 흑백 사진들은 2002년도에 프랑스의 초대를 받아서 전시했던 사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 진행되던 그 엄청난 해죠. 프랑스에 있는 모 시립미술관에서 그 국제적인 큰 행사를 여는 나라의 문화예술가들을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교 사진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보다는 조금 양이 많게 준비해서 가서 전시를 했던 사진입니다. 잘못했으면 프랑스까지 가서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공짜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전국에 있는 분교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학생이 1명 있는 학교도 있고 3명 있는 학교도 있고 7명인 학교, 어떤 학교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래도 한 23명까지 되는 학교 이렇게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본교와 같은 날 본교에 가서 운동회를 하는 학교가 많은데 분교가 독자적으로 하는 운동회만 제가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작은 학교 운동회를 가서 보면 그 학부형들이 학생들보다 더 많이 경기에 출전한다는 거죠. 네. 풍금이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행사를 하는데 풍금이 운동장에 나왔던 기억이 있는 분.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사진적으로도 제가 마지막 사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예. 풍금으로 애국가를 연주하죠. 자, 여기 보면 학생 몇 명이죠? 학부형까지 전부 해야 10명 정도 되는 이 운동회가 시작됩니다. 이걸 찍고 그 다음에 가니까 애국가가 풍금의 건반이 아니고 바뀌었어요. 엔터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 컴퓨터, 노트북, 엔터 하니까 애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춤 공연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죠? 아시겠죠, 금방? 여학생, 일상적으로 학교에서는 부채춤 그러면 여학생들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읍내에서 면장님도 오시고, 지서장님도 오시고, 본교 교장 선생님도 오시고, 예, 이러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숫자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남학생들까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부채춤 공연을 합니다. 예. 조금 쑥스럽겠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매가 춤 사이가 괜찮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이 친구를 좀 주의 있게 봐달라고 했는데 저학년 때 조금 고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이 친구들 운동회나 이 친구들이 다니는 분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이 친구 이름은 석진인데
여러분들 학교와 아주 가까운 학교에 지금 2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예, 산골 분교에서 이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서 최근에도 저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공 굴리기인데 공이 찌그러졌잖아요. 수공이에요, 수공. 운동회를 위해서 직접 선생님과 동네 아빠들이 나서가지고 대나무 깎고 해가지고 만들었으니 아주 동그란 공이 안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굴리는데 막 어떻게 가겠어요? 이리 굴리면 이리 가고 막 그러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운동회가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연속적으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금방 보시다 보면 저 강재훈 아저씨가 강재훈이 사진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 분교를 찾아다니던 강재훈이가 어느 학교들은 조금 집중해서 찍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그 사진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딱 일순간, 딱 1초라도 사진을 찍기 전에 한 번 생각해보자. 서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곳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사진들도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진이 아빠, 석진이 여동생, 석진이 엄마, 석진이 외삼촌, 석진이 외할아버지, 석진이 사촌, 뭐 이런 관계입니다. 네. 말하자면 이 마을의 그 분교의 사진을 찍으러 제가 드나들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개울에서 저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죠? 닭백숙을 끓여 먹었다. 예.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석진이의 여동생 석화는 저 때 1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석진이 외할아버지시고요. 석진이 동생 석화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트럭을 타고 밭에 가서 일할 때는 어린 여동생을 석진이가 봐주지요. 일이 끝나서 집에 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아시겠죠, 이제? 아빠, 외삼촌, 엄마, 외숙모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같은 동네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예. 눈치채셨을까? 한 마을에서 오빠 친구에게 시집을 갔다. 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 해 드나들다 보니 그 집에 가보기도 하고, 근데 가족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여보게 내가 가족 사진들을 한 장씩 찍어주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석진이네 가족 사진. 네. 올림픽이 월드컵 열리던 그때 즈음인가 봐요. 귀엽게 생겼죠. 석진이가 아주 눈매에 느껴지시죠? 뱀도 저렇게 손으로 잡을 줄 아는. 예.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보시면 석진이 앞에는 석진이의 형이겠죠. 그 뒤에 아버지. 그래서 가족이 같이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고 행사를 하고, 아빠는 또 부모 경기에 나와서 물동이를 이고 달려나가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